당신 하루의 승패는 눈을 뜬 직후 첫 10분 안에 결정됩니다. 하지만 99%의 남자들은 침대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사소한 실수, 거의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으로 자신의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겨버립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함정을 해체하고 당신의 정신을 뚫을 수 없는 요새로 만들어줄 스토아적 운영체제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금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현대사회는 거대한 주의력 경제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당신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즉 분노, 질투, 불안을 유발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을 자극하고 반응하게 만들고 결국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는 남자는 시스템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스템에 대한 면역력을 키웁니다. 진짜 문제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통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외부 세계에 접속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주체에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객체로 전락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부터 타인의 의도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블록, 위대한 아침의 기만.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위는 생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메일을 확인하고 밤새 일어난 소식을 따라잡는 것은 마치 하루를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설계한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순간에 가장 가치 없는 정보들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와 같다고. 아침의 그 첫 순간, 당신은 그 호수에 돌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그 고요함을 유지하며 하루의 계획을 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99%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수십 개의 돌멩이에 자신의 호수가 요동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것은 생산성이 아니라 자발적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두 번째 블록, 반응성의 과학. 당신이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켤 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알림, 좋아요, 자극적인 뉴스는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쾌락을 주지만 동시에 당신을 더 많은 자극에 갈망하게 만드는 중독의 고리입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업무 이메일이나 부정적인 뉴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투에 나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편도체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루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시작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강한 남자는 이 보이지 않는 생화학적 전쟁에서 자신의 뇌를 보호하는 방법을 압니다. 세 번째 블록, 스토아적 대안, 내면의 요새.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와의 연결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은 외부의 침략자들이 당신의 성벽을 넘기 전에 성벽을 점검하고 군사를 배치하고 하루의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그날 마주칠 무례한 사람들, 어려운 과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에 대해 미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알았기에 공격받기 전에 자신의 정신을 먼저 무장시켰습니다. 당신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를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번째 블록, 통제의 이분법.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 날씨, 교통체증, 그리고 당신의 스마트폰에 뜨는 알림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각, 당신의 판단, 그리고 그 알림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당신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영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요구, 세상의 사건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스토아적 아침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호흡, 고요한 침묵, 이것이 당신의 힘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다섯 번째 블록, 아침의 첫 행동, 주도권의 선언. 강인한 남자는 아침의 첫 행동을 통해 그날 하루의 주도권을 선언합니다. 그 행동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침대를 정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내 의지대로 나의 하루를 시작한다는 강력한 심리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성공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뇌는 성공과 통제의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스마트폰의 알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는 외부의 명령에 따른다는 무의식적인 복종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시겠습니까? 복종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도권의 선언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블록, 소음대 신호. 현대 세계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익사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소음이며 극소수만이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당신이 마주하는 소셜미디어 피드,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은 대부분 소음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극하여 주의력을 빼앗기 위해 설계된 것들입니다. 당신의 목표, 당신의 계획, 당신의 가치관, 이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스토아적 아침은 의도적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신호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신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루 종일 의미 없는 소음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블록,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시련의 예행 연습.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악의 예견이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그날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상상해 봄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닥쳤을 때 감정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신적 예행 연습입니다. 아침의 고요한 시간에 오늘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차분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힘든 회의, 무리한 고객, 예상치 못한 문제.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가?
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가? 답은 언제나 아니오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문제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이성적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련의 희생자가 아니라 준비된 전사가 됩니다. 8번째 블록,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방어적으로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이메일에 방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방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방어합니다. 이것은 지치고 소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름을 통해 시련을 예행 연습한 남자는 공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이미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가 아니라 파도의 방향을 예측하고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두려움과 불안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전략과 자신감을 구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남자와 상위 1%의 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9번째 블록, 당신의 지배적 원칙을 설정하라.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적 마음을 헤게모니콘, 즉 지배적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이끄는 내면의 사령부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매일 아침 당신의 지배적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까?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아침의 고요 속에서 그날 당신을 이끌어줄 단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또는 모든 행동에 의도를 담는다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 하루 종일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배적 원칙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원칙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블록, 아침 일기, 정신의 건축 설계도. 생각은 머릿속에 있을 때 혼란스럽고 무형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글로 옮겨 적는 순간 명확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아침에 몇 분간 일기를 쓰는 행위는 그날 하루라는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젯밤의 불안한 꿈, 오늘 마주할 걱정거리, 그리고 하루의 목표를 종이 위에 쏟아내 보십시오. 이 과정은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을 정리하고 하루의 전략을 수립하는 지적인 행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그 자신을 위한 아침 일기였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명상록을 통해 매일 아침 당신의 정신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블록, 불편함과의 의도적 만남.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안함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은 불편함의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하루쯤 금식을 하거나 일부러 불편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몇 분간의 불편함을 의지력으로 이겨내는 그 순간, 당신은 나는 내 충동과 감정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뇌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승리가 하루 종일 당신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부여할 것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약해지지만 불편함을 포용하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12번째 블록, 몸을 움직여 마음을 깨워라.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아침에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1시간 동안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 10분간의 스트레칭, 맨몸 운동 또는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체 활동은 뇌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당신이 몸을 통제할 때 당신의 마음도 따라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정신적 안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명료한 정신과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행동이 감정을 이끕니다. 감정이 행동을 이끌게 두지 마십시오. 13번째 블록. 아니요라고 말하는 기술. 아침에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사항 목록을 받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구에 예라고 답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남자는 무엇에 예라고 말할지보다 무엇에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지를 더 잘 압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은 당신 자신에게 먼저 예라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계획, 당신의 건강, 당신의 평온에 예라고 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중요하지 않은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의 첫 1시간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의 모든 요청을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14번째 블록.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소셜미디어는 정교하게 연출된 타인의 하이라이트 영상 모음집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그것을 보는 것은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다른 사람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비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질투, 자기 비하, 그리고 불만족을 낳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오직 어제의 자신과만 비교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가? 더 지혜로워졌는가? 더 절제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이 유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당신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타인에 대한 질투가 아닌 자신에 대한 성찰로 채우십시오. 이것이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15번째 블록.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라.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집착합니다. 승진, 재산, 타인의 인정.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위도 이러한 결과, 지향적 사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을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었을까?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결과는 우리 통제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행동과 노력, 즉 과정뿐입니다. 아침에 당신의 목표를 생각할 때 결과가 아닌 그 목표를 향한 오늘의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승진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업무를 최고의 기량으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인정받겠다가 아니라 오늘 나의 가치에 따라 진실하게 행동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과정에 집중할 때 당신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행동 그 자체에서 만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번째 블록.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스토아 철학의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입니다. 아침의 고요한 순간, 당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의미 없는 정보에 시간을 낭비하며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소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가장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속의 가상 세계가 아니라 당신 앞에 현실 세계를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메멘토 모리가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7번째 블록, 상위 1%의 프로토콜.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것은 당신의 아침을 되찾고 하루의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 1%의 스토아적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잠에서 깨면 최소 1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만지지 마십시오.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거나 아예 다른 방에 두십시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규칙입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셔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십시오. 셋째, 단 5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명상하십시오. 외부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내면의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넷째, 단 3문장이라도 그날의 의도나 감사한 일을 적으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몸을 깨우십시오. 이 간단한 프로토콜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극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18번째 블록,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하는가? 이 프로토콜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은 단기적인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이 주는 즉각적인 자극은 고요한 성찰이 주는 장기적인 이점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둘째, 그들은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침의 첫 1시간이 그날 전체, 나아가 인생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소한 습관의 문제로 여기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이해하는 소수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하고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19번째 블록, 저항을 예상하고 계획하라.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당신의 뇌는 저항할 것입니다. 딱 5분만 보자. 중요한 연락이 왔을 수도 있어 와 같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변화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저항을 예상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대신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두십시오. 물을 한 잔 더 마신다거나 창밖을 5분간 바라본다거나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입니다. 유혹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진정한 자기 훈련은 강철 같은 의지력이 아니라 실패를 예상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현명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환경을 설계하여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20번째 블록, 이것은 아침 루틴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아침을 보내는 법에 대한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좌우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원칙에 따라 주도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의 아침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은 전자의 삶을 선택하는 행위이며, 고요함과 성찰을 선택하는 것은 후자의 삶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의 낡은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의 혼돈 속에서 정신적 자유와 강인함을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하루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알고리즘과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는 노예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의 정신 상태를 설계하는 창조자로서, 하루의 건축가로서 시작할 것인가? 아침의 첫 1시간은 생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이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아침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정신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과 같이 강인함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내일 아침 당장 당신의 루틴에서 실행할 단 한 가지 변화는 무엇입니까?